국도노조 노동안전실장 허병건입니다. 사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날 밤 8시 20분경에 이판기관차 7437호 벌크 시멘트 화차입니다. 시멘트 가루를 실을 수 있는 화차를 벌크 시멘트 화차라고 부르거든요. 그 차량 12량을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307호 선로 전환기에서 그 뒤로 이렇게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 표시된 사고 위치에서 고인께서 열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송원 동료 조합원께서는 이 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수송원이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기관차 운전실에서도 여기 기관차 운전실입니다. 여기가 엔진룸이겠고요.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2명이 그 운전실에 승차해서 운전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고 직후에 동료 수송원이 그 사고를 확인하고 그 충격으로 당일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나중에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관차 한 대가 이 시멘트 실은차 심량을 연결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설명드려야 되는 가장 먼저 상황입니다. 이 수송원 대기위치에 계신 분이 여기서 전호를 하면서 기관차를 이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 심량을 누른 채로 유도를 해서 이 위치에서 기관차를 해방을 해가지고 308호 선로 전환기 위치까지 보냅니다. 당시에 고인께서 308호 선로 전환기 위치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 선로 전환기를 성신선으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에 위치 놓여있던 이 사고의 12량을 여기 타역을 끝낸 이 12량을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다 놓는 일을 합니다. 고인께서. 즉 선로 전환기를 단위기관차를 연결해서 여기까지 기관차를 연결한 상태로 끌고 가서 여기서 선로 전환기 취급한 역할까지 고인께서 하신 작업이고, 이 한 분은 여기서 기관차를 분리한 직후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작업인 여기 이것도 빈 차입니다. 빈 차 8량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사고 상황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고인께서 307호 선로 전환기 전환해서 12량을 연결한 상태로 이 수송원이 대기하고 있던 위치로 차를 무선 전화기로 뒤로 접근하라고 지시를 하는 역할까지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인께서 이쪽으로 걸어가시면서 무선 전호를 하셨는데 선로 전환기가 전환이 되지 않아서 다시 원래 처음에 차량이 위치해 있던 이 선로로 접근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로 전환기가 고인이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환이 되지 않고 이 차량이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고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관사든 여기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든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이 지점을 여기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당일 낮에 선로전환기가 장애가 일어나서 그걸 신호 직원이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당시 307호 선로전환기가 이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앞에 선로전환기 2개를 더 지나서 저쪽 방향으로 가면 303호 선로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 303호 선로전환기가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물론 이상은 없다고 해서 다시 확인은 했지만 그런 점에서 307호 당시에 선로전환기가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2020년 8월 7일 날 3주기대에서 4주기대 마쳤습니다. 근데 인원이 늘어난 인원이 3주기 될 때 전체 수송원 인원이 저희 오봉역에 48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인원이 54명입니다. 각주 13명. 수송 전체 인원이 6명 늘어난 거죠. 근데 인력구조에서 신규 직원 채용이 2018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나가면서 신규 직원 비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2018년, 19년, 20년 현재까지. 저희 3년 이하에 3년이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익숙함이 떨어지는 직원의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중간에 업무할 수 있는 직원의 비율이 적당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음에도 인원 충당만 해주면 업무로 돌아갈 거라고 코레일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 업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인력구조 개선해야 돼. 인원 늘려야 되고, 인원 확보. 그 다음에 시설 개량 전체를 다 개량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입판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견인 입판으로. 그런데 철도공사는 묵살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안전관리하는 인력 부족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업무 능력 떨어지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다 모든 직렬의 공통의 문제로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로 상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레일은 선로를 바꿔주는 그 레일을 통레일이라고 하는데 깨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작업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매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걸 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분도 나눠져 있어서 니 탓 내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저희는 지구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요. 시설은 시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근데 어제죠. 어제 국토부 차관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선로를 통과하는데 이동 통로 구간이 2m 이상 되지 않으면 이동하지 말고 엄벌이 처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선로하고 선로 사이에 2m 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는 이 모습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건지, 현재 작업하다 사고 난 구간과 컨테이너 화물열차
이 판은 수치리 화물이 심판을 것과 단순 비교해서 짧으니 얼마 안 되니 단순하다. 어렵다. 쉽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 건 언론 보도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치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 업무 태도에 대한 자만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려고 확인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림의 이런 모습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중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조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내용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줄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두 줄이겠죠. 레일이 각각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레일과 이 레일 사이에 요 폭이 2m가 되는 곳이 없어요. 오봉역 다 통틀어서. 근데 국토부 엄영수 차관이 와서 한 얘기는 이거 2m가 안 나오면 작업 통로가 2m 이상 확보 안 되면 일하지 마라. 엄벌에 처하겠다. 라고 했어요. 노동부에서 어쨌든 작업중지 소관 발동하러 현장에 왔는데 노동부가 그러면은 오봉역 전체를 다 작업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요 구간만 하고 다른 쪽이 이제 여기는 그림에 안 나오는 거기도 다 2m가 안 되지만 결국 작업중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지키려면 전체 선로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까 고인 되신 분이 이 선로 쪽 이쪽을 걸어갔다고 하셨는데 이쪽에는 작업 통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길 사이를 사람이 다니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